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하는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지의 모아모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우입니다. 예, 함께하고 있는 고유숙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돌봄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이 교육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정책인데요. 바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유훈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은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 요새는요, 유명한 분이시죠? 어떻게 유명하시죠? 머리가 큰 걸로 유명합니다. 자폭을 하시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저는 딱 윤쌤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그리고 처음으로 대전고등학교가 이제 연구학교로 운영이 되었죠. 그 대전고등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이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이면서 혁신학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이제 운영했는데 거기에 이제 실무였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실무 운영 담당이셔서 고교학점제를 가지고 실제 그 학교에서 적용해보고 운영해보고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가서 또 많이 강의도 하셨고 도내에서도 그 실천 사례를 가지고 강의하시면서 제주 지역에 맞는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정민우 선생님이세요. 아, 저희가 오늘 엄청난 분을 모셨네요. 맞아요. 이 고교 학점제가 사실 뜨거운 이슈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 처음 들으시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윤쌤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고교학점제는 그냥 쉽게 두 가지 측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계속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더욱더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그 첫 번째 정책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유급이라던가 졸업에 대한 기준이 고등학교도 출석 일수였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좀 달라야 된다라는 과정에서 이제는 과목별로 미수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 미수가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 지도라던가 혹은 미수 학생에 대한 보충학습 지도를 수행한 학생들만이 이제 진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이제 두 번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미수 예방 지도나 보충 지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적용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학습에 소외를 받았던 일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나 교사에게 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 집단 내에서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긴 한데 오늘 여기 자리에서 이 내용까지 하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과목 선택권 쪽에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과목 선택권 확대가 핵심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는 오늘 과목 선택권에 조금 더 중심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등학교가 선택 교육과정을 제도를 이전부터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학생이 이제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그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은 그거를 이수를 하는, 그래서 학교마다는 과목이 다르지만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배운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가요?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단계하고 이제 고등학교 단계를 좀 차별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일종의 뭐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을 배우고 그래서 이게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좀 다양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과목 선택권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잘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외부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 조금 궁금한 측면이 있어서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그런 게 잘 안 됐던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 예. 저는 초등에 근무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까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또 학부모님들의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교육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이 정말 배우고 싶고 진로로 생각하고 있고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고 그걸 열어주는 체제라기보다는 대입을 준비하기에 더 알맞은 것 그리고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것 이런 학교의 상황과 조건에 맞춘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춘 선택 교육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고교학점제라는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는 또 다르게 선택 교육 과정을 우리가 정의하고 그걸 또 학교에서 구현해내야 될 과제가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숙쌤이 되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입시화라는 부분, 대학 입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 입시 중에서도 수능 시험, 그러니까 수능 시험의 어떤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중에서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수능 시험 과목을 선택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과목 선택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선택을 주기보다는 그냥 학교가 알아서 수능 과목을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냥 그 수능 과목을 어차피 배울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그 교육이라는 게 수능 과목이 더 좀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런 사회 환경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좀 고등학교 교사로서 좀 내부 반성을 좀 해보자면 지금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잘 확대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지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1년에 그냥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가르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을 이제 다양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교사니까 사회문화나 경제나 법과 정치, 세계 뭐 이런 선택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 과목들 중에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만 가르치면 됐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똑같이 이 과목들을 다 선택하니까 이제는 이런 과목들을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 때문에 이제 좀 과목 선택권 확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과 만나게 되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이 문제들이 조금 개선되거나 해결된다고 기대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죠. 그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걸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또 교육과정이 이제 2022 교육과정으로 또 바뀌어서 준비가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정유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2018년도부터 연구학교를 이제 도입하면서 그동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그 사례에서 조금 도출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과제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대전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능 시험의 영향력이 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능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없고 대부분 수능 시험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서 맞추는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가 수능 중심이 아니라 학생부 중심 전형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사의 다과목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대전고등학교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그래도 일정 부분의 성과를 많이 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교사의 다과목지도라는 부분을 함께 합의해서 좀 그 열어나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한 학기에 최대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몇 과목이냐라고 할 때 3과목 정도는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과목을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과목들을 다 학교에서 개설해 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과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업무 재구조와 조직 재구조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시사점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뭔가 선생님들이 더 수업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업무들이 좀 안정화되어야 선생님들이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지금 6학년부터 전면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되기 때문에 궁금도 하시고 약간 우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과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학교가 준비되어 있나 이런 걱정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궁금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입시 제도가 고교 학점제에 맞게 그러면 바뀐다고 하는데 정말 바뀔까? 지금의 입시 제도의 변화 과정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향도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이렇게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건데 그거에 맞게 과연 입시 제도가 변화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어떤 변화의 물결 속에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은 제반 여건이 다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을 빚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본인이 주체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의 어떤 교육 과정을 이어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지역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